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5일 오후 4시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사람이 반듯하고 해서 이 흩은 소리를 안 할 사람 같고 뭔가 좀 찬 기분도 드는데 요사이 보궐선거 운동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에 내려가서 주로 창원에서 유세를 하는데 아침부터 사거리에 서가지고 이 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이 절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이 60을 넘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이 표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역시 민주주의 정치는 권력자를 겸손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좋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황교안 전 총리도 인생의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장식하는 게 결코 보람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인생을 하나의 연극 배우로서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철부지 어린아이로 시작돼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학교 가기 싫어하는 학생, 그 다음에는 용감한 군인, 그 다음에 뜨거운 연인, 근엄한 심판자, 그리고 노인,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는 어린애로 돌아간답니다. 이런 인생의 역을 하는데 황교안 전 총리는 야당 투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자유한국당도 많이 바뀌고 더구나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이 쏟아내는 말들이 아주 힘이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및 시도당 위원장 선거대책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황교안 대표가 아주 비수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는데 이때 경호원들이 기관총을 꺼내놓고 경호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과는 싸울 일 없다고 GP까지 폭파하는 정권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기관총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 시민들을 테러 집단으로 보는 것이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라면 북한이 적이고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 정권은 거꾸로입니다. 북한은 보호하면서 국민들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총 꺼내놓고 경호하는 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던 열린 경호인가 묻고 싶습니다. 낮은 경호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낮은 경호인 것입니까? 청와대는 이것이 정상적인 경호라면서 과거에도 그랬다고 하는데 어느 대통령이 시장 방문 때 기관총을 꺼냈단 말입니까? 전혀 다른 사례를 예로 들면서 또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사과하고 고치면 될 일을 이렇게 억지만 부리니까 오만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이 정권의 대통령 과보호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질문 좀 세게 했다고 기자가 사이버 테러를 당한 일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외신 기자에게까지 매국노 공격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하는데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방해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어떤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이런 게 바로 오만이고 독재의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이 GP는 폭파하고 국민들에게는 기관총을 들이댄다? 북한하고는 싸울 일 없다고 GP까지 폭파하는 정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기관총을 들이댄다? 이렇게 또 양쪽을 이렇게 대조시키니까 아주 말이 힘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보입니다. 아마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대통령 경호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2016년 12월 9일부터 그러니까 2017년 5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 대통령급 경호를 받아본 사람이니까 이 경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GP를 폭파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 불리한 겁니다. GP는 우리 군이 제일 앞에 나가 있는 초소입니다. 그야말로 최전방 초소죠. 우리는 수비형 군대입니다. 우리가 북한으로 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북한의 침략을 알아내고 경고하는 게 초소 역할인데, 북한의 초소는 어떠냐? 공격용 초소입니다. 공격용 초소. 북한의 초소는 수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격용 초소와 수비형 초소를 같이 없애버리면은 수비형 군대는 훨씬 더 불리하죠. 그런데 같이 없애는 게 이게 무슨 평화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성벽을 무너뜨려 놓고 평화가 왔다고 만세 부른 거하고 마찬가지였죠.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그러면서 시장에 가서는 왜 권총을 내놓고, 또 기관총이네요. 기관총을 드러내놓고 경호를 하느냐. 기관총을 가지고 달릴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을 드러내놓았느냐. 이게 참 무엇이든지 들키는 것과 들키지 않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데서 조용하게 조심하면서 총을 드러내지 않고 경호하는 게 진짜 경호 아니겠습니까? 좀, 코트 같은 것을 입고 하면은 기관총 바깥에 보이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기관총을 바깥으로 보인다는 게 이게 겁을 줄 수는 있지만은 과연 프로 전문 암살자가 있다면은 그건 오히려 대통령이 더 위태롭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걸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말이 아주 사나워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이 대구 칠성 재래시장에 가서 보여준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는 경호를 할 때 총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독재를 하는 나라,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를 노출시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 어딘지 참 궁금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희망했던 촛불 혁명입니까? 즉각 청와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되고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올렸습니다. 제가 국민들은 이 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고 여러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눈에 띄는 국민들의 소리가 있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일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글들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 공부하지 않고 대학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 일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 공통점은 그런 길은 없다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싸우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양쪽이 다 안 싸워야 되죠. 북한은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핵무기까지 만들어내고, 대남 공작을 통해서 남한에 자기들 편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안 싸우고 이기겠다? 그럼 무저항주의로 이기겠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죠. 이승만 대통령의 말대로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습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항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게 국민들의 소리입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올려준 글인데 이완용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 그런 평화주의자냐 이런 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더 가치를 부여한다. 이런 글이 나올 정도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엄청나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에 대해서 이번에 이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야합하는 걸 보고 과연 민주당 후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정의당 후보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 이 두 정당이 야합하는 거, 이게 과연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의 결론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합니다. 흔히 좌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나쁜 평화도 좋은 전쟁보다 좋다. 이게 이제 무조건적 평화론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반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6.25 남침을 당했을 때 평화가 전쟁보다 나으니까 우리 국군은 항복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동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대답 못 하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냐?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냐? 왜 북한과는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과 싸우려고 하느냐? 왜 국민의 반을 적폐청산 대상, 제거 대상으로 여기면서 8천만 한민족의 적인 김정은은 왜 그렇게 편드느냐?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냐? 이렇게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